다름 아닌 그리고 국정원 블랙 요원 핵심 인사가 시간과 언제 어디서 헷갈리는 게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그 메모요. 정신체포 전화를 받고 작성했던 그 메모. 지난번 탄핵 심판 때는 뭐 4가지 버전이다. 뭐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홍 차장이 저희 채널A 스튜디오에 직접 그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처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급하게 적은 거 맞죠? 네. 그거는 지금 없어진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폐기를 하신 거고.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갖고 오신 다음에 그 네.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 쓰신 다음에 네. 그죠? 그거를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저 메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3번째 메모지입니다. 저 메모지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따르면 보좌관에게 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봐라. 그렇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볼펜으로 썼다는 파란색 이름이 있는 그 종이의 그 메모입니다. 그 다시 외에 써. 제가 다 쓴 겁니다. 4가지 버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직접 썼다. 보좌관이 다시 정서 똑바로 꼼꼼히 썼다. 세 번째, 보좌관이 기억내는 대로 제작성 다시 적었다. 파란 볼펜. 여기에 동그라미와 방첩사, 모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 그런데 어제 홍 차장이 저희 채널A에 들고 나온 그 메모를 좀 더 꼭꼭 뜯어보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성 평론가님. 뭔가 다릅니까? 좀 다르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것과 저 얘기가 기억의 재구성이긴 한데 뭔가 좀 보면 정확치는 않아도 그 흐름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증거라고 채택하려고 그러면은 예. 일관성과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재구성되면서 상당 부분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됐다는 것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홍장원 차장의 저 메모가 국회 복도에서 개엄 이튿날 후에 바로 김병기 의원이 구술할 때 그 충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박또박 불러주는 정치인들 이름이 당시 그 오목했던 상황에서 얼마큼 내란의 위중함을 보여줬던 사례처럼 작용했는데 예. 그게 저렇게 말하자면 5번째 버전을 거쳐서 꺼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서한 것도 보좌관이 정서한 것도 폐기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기억의 재구성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대단히 증거로서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저 메모. 그래서 민주당 박성원 의원, 국정원 출신 박성원 의원이 공개한 메모와 여기 저희가 번호를 매겨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여기 3번 보면 흐리게지만 흘겨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얘기도 있고 4번, 2번, 1번. 증거 채택은 일단 쉽지 않나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 뭐가 달라졌다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필을 한 거,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가필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그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부분이 먼저 작성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 홍정원 씨가 공개한 이 부분이 뒤에 작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박선원 의원이 가져간 이후에 뭔가 누군가 손을 또 댔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메모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또 작성 목적이 누구인지 특히나 목적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이걸 정서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이 명령 하달받는 사람이 이 명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예. 지금 명령 하달도 본인이 이걸 내용을 받자마자 터무니없다라고 해서 이거 시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령 하달용도 아니고. 그럼 상관의 보고용이다.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려고 했다. 그럼 정서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에 전달할 용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히 자기 손으로 쓴 글씨를 자기 스스로가 못 알아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여튼 덧대고 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좌관이라는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하나 넣은 것이 아닌가. 예. 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쓸데없이 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더듬어서 적어봐.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또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홍장원 씨가 몇 번에 걸쳐서 해명을 하고 또 대묻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되는 게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메모가 입증하려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입증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증거로 채택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갑자기 든 궁금한 네, 건데 네. 양정철 전 원장 원래 뭐 양정철 원장이 윤 대통령과도 과거 뭐 인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체포 명단은 여기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대척점의 인물들 다 잡아들여간 건데 갑자기 웬 양정철 원장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끝나고
당시 거국내가 구성하는데 예.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러면 매우 우호적인 걸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뭐 이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용산과 긴밀한 그런 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게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한 그런 평가였는데 예. 그런 분을 적대시하는 이른바 체포조 운영에 꼭 필요한 검거 대상으로 나왔다? 이게 뭔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 여권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을 왜 갑자기 검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까요? 이런 점들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다 논란이 더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저 김준욱 대변인. 뭐 나머지 것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 글쎄요. 내일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말을 좀 더 할진 몰라도 일단 이 체포명단 메모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일 헌재가 또 이걸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헌재의 재판관들께서 다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가 채택이 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증거들이 완전히 다 뭐 신뢰도를 잃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나중에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보니 그때 몇몇 단어들이 기억이 나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홍장원 1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에 메모를 작성했을 때의 경황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때 그것을 메모에다가 가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잘못됐다고 전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누군가를 뭘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추가적 메모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좀 전에 그 양정철이라는 이름 다른 사람 이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부른 사람이 알겠지 받아 적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그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양정철이란 이름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죠? 뭐 어떤 목적 의식이 예. 있을 때 넣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목적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예. 이 양정철 죄송합니다. 홍장원 1차장이 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메모에 써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증거가 일관성이냐 구체적이냐 뭐 이런 부분도 또 동시에 있을 텐데 아직 헌재가 증거 채택하지 않았어요. 내일 홍 차장이 또 다시 증인으로 나서는데 어떤 말 할지가 더 주목이 됩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중간 정리를 해보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지금 메모의 신빙성 논란 홍장원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회유 의혹을 직속 부하가 제기한 바로 곽종근 두 사람인데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과 함께 지금 정친 체포 지시의 핵심 인물 내일 헌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얘들 같이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불러줬던 명단에 그거를 뭐 15명의 명단을 제가 사진 찍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데 왜 저를 체포하지 않았죠? 그 체포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좀 아니 위치 추적한다는 것은 체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6통 전화와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을 닥달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내용 뭐 이것 때문에 어제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이걸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가방 싸갖고 이제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봤을 때 곽종근, 홍장원은 뭔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변수는 조지호 청장인데 뭐 내일 나온다고 가정해도 어떤 말을 할지를 저도 감이 안 잡히거든요.
글쎄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저 보니까 그 변호인단과 출석을 상의한다는 걸 봐서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헌재가 강제 구인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녹취를 보셨겠지만 그 위치 추적을 한 걸 가지고 정책위원장이 닥달하듯이 몰아붙이면서 그건 체포를 위한 것 아니었냐고 얘기하는데 경찰청장이 당황해서 뭐 그런 의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위치 추적이 체포와 동일시 됩니까? 소재 파악 자체는 계엄이라는 건 대단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큰 중대 결단이기 때문에 예. 그 국가 주요 인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저는 그 계엄의 그 어떤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조지호 청장이 이야기했던 걸 마치 체포로 그거를 등식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런 상황에서 조지호 청장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같고 예. 다만 내일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지막 지금 엇갈리고 있는 양쪽의 증인들에 대해서 아마 조지호 청장이 좀 무게중심으로 갖고 가는 그런 진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예. 조지호 청장의 말이 어느 정도 좀 약간 무게추를 옮겨주는 주요 진술이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의 10번째 변론 전략은 뭐 비교적 간명할 텐데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분위기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늘 125중의 1, 이 특정사 출동이 늦은 이유인데요. 박종건 증인신문 때 저희가 동영상을 이미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횟수의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저 영상을 두고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얘기들 온라인에서 꽤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구인장을 발부해서 내일 아마 7시쯤 할 것 같은데 이 조지호 청장의 말만 만약에 탄핵 심판만 놓고 봤을 때 검찰 조서 말고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 대놓고 탄핵 심판정에 나온 사람은 나와서 불리한 진술하는 사람은 딱 홍장훈, 곽종훈 두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이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밖으로 내보내주던가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도요, 증인 신문을 할 때 그 증인이 나와서 뭐 피고인이 되었든 아니면 관련자가 되었든 보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증언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될 상황이라면 퇴정 조치를 하거나 가림막 설치해주거든요. 당연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서 탄핵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 대부분이 구속돼서 기소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본인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뭐 앞서서 영상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돼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닥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로 보이고 뭐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진술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내일 조지호 총장이 만약에 탄핵 심판 법정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위 주최하는 조지호 전 청장의 출석 변수 또 하나 있는 게 이 탄핵 심판 막판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형사재판과 겹치니까 기일 좀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1시간 미루는 걸로 정리를 했죠. 석동원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 기소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과 별개로 이러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고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오후 헌재 변론 일자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러운. 현재 절차 문제를 계속 꼬집고 있죠. 윤 대통령 측은. 윤 부위원장님, 내일 10시에 구속 취소 신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대통령 측 심판대리인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길에 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애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장실질신문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뭐 7시간, 8시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0시에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빼게 되면 사실 서너 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신문기일이거든요. 이 구속 취소 신문기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구속 취소 신문기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까지 논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이제 탄핵 심판 일정 때문에 중간에 끝내든가 아니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 있는 그런 기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예. 이 부분이 아마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웠을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지 않을까. 따라서 대통령이 내일 출석한다는 의미는 예. 사실은 여기에 많은 의미를 뒀다 이런 의미죠. 예전에 일각 시각처럼 이게 한번 그냥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취지 정도 아니냐 예.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나 그 체포 적부심 신청 단계에 있어서 법원으로 기록이 갔다 온 날짜 예.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으로 기록이 갔다 온 3일간의 날짜 도합 5일인데 이 중에서 하루만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구속기한 산정 관련 기준 관련된 논박이 아마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뭐 어찌 보면 탄핵 심판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홍장원, 조지호 핵심 인물들의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